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헬로메나의 서울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란 측에서는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복할 재차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정보 당국의 판단,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이란이 더 자제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스라엘 측은 아무래도 이번에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란이 역시 재차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까지 또 오늘까지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전히 이란 쪽에서는 재차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미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준비를 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점이 미 대선이 이제 5일인데요. 11월 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전격적으로 또다시 이스라엘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좀 느긋하게 대선 이후로 공격 시점을 늦출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해서 또다시 중동 지역에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며칠 내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로 공격을 하지 않고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이용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체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란이 직접 본토를 공격하면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라크에는 친이란 민병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친이란 민병대가 이제 하라카텔 헤즈볼라 안누자바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아니고요. 이라크에 있는 하나의 안누자바라는 운동, 즉 친이란 민병대고요. 전체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하라카텔 헤즈볼라 안누자바, 즉 헤즈볼라 안누자바 운동, 하락 같은 이제 아랍어로 운동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조직이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가장 유력한 민병대 조직이 이 조직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레바논에 있는 알아흐바르라는 친 헤즈볼라 성향의 신문에서 보도가 났습니다. 안누자바라는 조직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이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이란은 공격을 받았으므로 재차 이스라엘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란과 공조하에 공격 시점과 공격 수위를 조절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인터뷰 기사가 또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자바라는 조직이 아무래도 조만간에 선거 전이 될 수도 있고요. 선거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르단만 살짝 뛰어넘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거리고요. 그리고 이미 이라크는 최근에도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많이 사망도 하고요. 또 부상도 많이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공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런 민병대 조직들의 이스라엘 공격의 범위와 수준, 그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만약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이스라엘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재차 다시 보복을 천명할 텐데요.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이라크 민병대를 사주한 것은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다시 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 정부는요, 이란의 관리들을 보내서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요청이 단번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란은 확실하게 이스라엘 공격할 의지를 보였고, 이것만 봐도 이라크라는 국가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어떤 헤게모니 구도에서 친이란 민병대들이 사실 이란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역시 이라크 국내 정치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라크 정치인들이 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이란 쪽에서는 거절을 하면서 우리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통제력이나 영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라크라는 국가가 정상화되려면 결국 뭐 보십시오. 이라크가 어쩌면 레바논처럼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즉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레바논의 옥상옥 거의 뭐 국가 아닌 국가 레바논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직인 것이죠. 정확하게 레바논처럼 지금 이라크도 친이란 민병대가 사실상 이라크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라크 정부로서는 만약에 자국 영토에서 친이란 민병대가 이스라엘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보복이 또 이라크 내에 보복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라크 정부로서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이제 보복을 천명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데요. 물론 이란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큰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내에서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또 이스라엘 내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는 이유는 이란의 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디를 공격받았다. 20곳을 지금 타격했다는 얘기만 했지 정확히 어디를 타격했다고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것을 다 밝히게 되면 이란은 반드시 이제 보복을 해야 되는 이란 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정보를 흘리지 않고 있으나 뭐 일부 외신을 통해서는 조금씩 이제 그 피해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테헤란 주변의 파르친 군사기지, 그 다음에 파르친 옆에 있는 호즈이르라는 또 탄도미사일 기지, 그리고 샤루드라는 탄도미사일 또 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공격을 받았다는 외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란으로서는 초기에는 보복하지 않겠다. 피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보복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점차 이제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보니 피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공망이 물론 S300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 영상에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양한 방공망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공망이 역시 S300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S300이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 같고요. 뭐 S400을 지금 제공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S400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고요. 대선 국면이 또 들어가고 있고 대선 결과가 또 중동 지역 정세에 상당히 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란이 지금 원하는 대통령은 당연히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 나타냐후 총리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두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동 지역 안정에 좋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것이 타협과 협상, 또 이란과도 핵협상을 재개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나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케미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둘이서 아주 그냥 뭐 중동을 마음대로 휘젓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기도 한데요. 또 다른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옛날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에게 선거에서 지고 나서 나타냐후 총리가 늦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어떻게 내가 나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새 이제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바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갈아타느냐. 이런 이제 아마 배신감에 처져서 상당히 격노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나타냐후 총리가 미국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죠. 그래서 사이가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좀 회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뒤끝 장렬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냐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선거 때문에 선거에서 유대인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타냐후 총리를 만났을 때는 마치 케미가 좋은 것처럼 아주 사이가 좋은 것처럼 다독이면서 그 다음에 나타냐후 총리의 부인 사라를 막 지켜 세우면서 두 정치인이 찰떡궁합인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아직도 나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과연 나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밀월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조금 더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요. 상황은 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가자지구와 헤즈볼라 전쟁은 역시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5일 이 대선 전에는 아마 타결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저는 사실상 타결이 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 안에 과연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우리가 전쟁의 종결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상당히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가자지구는 좀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헤즈볼라와의 협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헤즈볼라가 뭐 양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좀 더 요구 조건을 조금 양보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스라엘 요구 조건이 상당히 높고요. 리타니강 북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리타니강 남쪽에 헤즈볼라가 무장하거나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공격할 수 있는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달라. 전투기도 띄우고 이스라엘 군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헤즈볼라나 레바논 정부가 이 조건을 받아줄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협상을 계속 통해서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공격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이라크에 있는 하라카틀 헤즈볼라 누자바라는 조직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라크는 이란에 특사를 보내서 제발 이라크 내에 있는 민병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란 쪽에서는 단번에 거절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선거 전이나 선거 후에 이란이나 아니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오늘 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헬로우메나 서윤광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좀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